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AI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혜성같이 떠오른 반도체가 있죠. 바로 GPU입니다. GPU는 직렬 연산 중심의 CPU에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던 이 그래픽 연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병렬 및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이나 고용량의 이미지, 영상 등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반도체였어요. 하지만 2010년 중후반부터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 AI의 병렬 연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AI 구동을 위해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이 GPU를 주요 프로세서로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AI가 각광을 받고 있던 그 시기에 엔비디아가 일명 가속 컴퓨팅의 시대가 온다라고 외치면서 인공지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AI 가속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AI 연산에 필요한 그 모든 병렬 연산을 빠르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GPU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제까지 가속 컴퓨팅의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오던 엔비디아에게 그 기회의 모든 수혜가 돌아가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자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인 쿠다를 앞세워서 빠르게 AI 가속기 시장을 잠식해 들어갔고요. 마침내 시장에서 그 누구도 견줄 수가 없는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AI 가속기 시장만 국한해서 본다면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2024년 현재 94%에 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바로 이러한 압도적인 하드웨어 장악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불모지와 같았던 가속 컴퓨팅 시장에 일찌감치 역량을 투입을 해서 그 업계에 대체 불가능한 절대 강자가 된 엔비디아로 인해 AI 이퀄 GPU라고 하는 공식이 강하게 뿌리가 박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은데요. GPU는 과연 AI 가속기계에 대체 불가능한 절대 강자가 과연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GPU 중심의 AI 가속기는 약점이 없는 무결점의 하드웨어 시스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GPU에는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바로 전성비와 최적화의 문제예요. 엔비디아의 GPU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로 잘 알려져 있죠. 이번에 출시된 블랙웰 GPU가 있죠. 블랙웰 GPU 최고 사양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하나당 무려 1000W입니다. 대형 냉장고 하나를 돌리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전기를 칩 하나가 소모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 블랙웰이 하나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천문학적인 전력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력이라고 하는 이슈는 현재 AI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인류에게 직면한 지금 당장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밝히기를 소비전력 700W에 달하는 H100 GPU를 올해 200만 개 이상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700W 곱하기 200만 하면 와, 도대체 얼마만큼의 전기가 필요한 것인가 정말 가늠하기가 힘들 지경인데요. 그만큼 전력 문제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한 위기 가운데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기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GPU의 전성비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GPU는 태생 자체가 그래픽 처리를 위한 반도체였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AI 연산은 그래픽 연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연산만을 AI 연산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AI 연산을 돌리게 되면 그래픽 연산이 아닌 다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나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래픽이 아닌 텍스트 중심의 연산을 수행을 할 때 GPU 내에 탑재된 그래픽 처리 블록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현재 언어 모델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픽 영역은 전기가 흐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픽이 아닌 텍스트 중심이나 아니면 다른 영역의 연산을 수행할 때 GPU 내에 탑재된 그래픽 처리 블록들은 전기를 먹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GPU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연산에 크게 관여되지 않는 블록의 전력 공급을 차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도체 연산 시에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모두 전기를 낭비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타의 다른 반도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GPU의 태생이 그래픽 연산을 위한 것인 만큼 GPU 기반의 AI 가속기에도 AI 연산에 굳이 관여하지 않는 불필요한 블록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이러한 블록들이 GPU의 전성비를 낮추는 원흉이 됩니다. 물론 CUDA가 불필요한 전력을 최소화하도록 작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하드웨어의 문제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생적인 GPU의 비효율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반도체가 바로 오늘 알아보아야 할 FPGA 반도체 그리고 ASIC 반도체입니다. 두 반도체 모두 연산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진 반도체예요. 범용 반도체인 GPU와는 달리 FPGA와 ASIC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특화된 설계를 통해 연산의 효율화를 추구합니다. 다만 FPGA와 ASIC의 차이점이 있다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의 차이예요. 심지어는 칩이 생산 공정을 통해서 이미 생산이 완료가 되었을 때 회로 패턴의 변경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통해서 FPGA와 ASIC의 차이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ASIC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ASIC은 말 그대로 고객 주문형 반도체예요. 고객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적의 설계를 하고 이를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하는 방식이 바로 ASIC입니다. 고객 주문형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산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회로 패턴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반면 FPGA 반도체는 희한한 반도체입니다.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통해서 회로 패턴을 생산 이후에도 일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반도체예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FPGA 반도체의 개념도거든요. 수많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로직 블럭 영역이 있고요. 이 수많은 로직 블럭을 연결하는 역시 프로그래밍이 충분히 가능한 인터커넥트 영역의 연결로 구성된 반도체가 바로 FPGA입니다. 자, 이 FPGA 반도체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의 약자거든요. 반도체 필드 안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논리 소자와 연결 통로의 집합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를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프로그래밍함을 통해서 자체적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FPGA의 특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특장점을 이용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게 갤럭시 S22거든요. 그런데 이거 AP 쓰레기인 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AP 설계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대리점 가서 갤럭시 S24입니다. 24를 사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냅드래곤 8젠 1이 FPGA로 만들어진 반도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잭 꽂고 프로그래밍 돌려서 회로 설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하드웨어를 변경하지 않고도 8젠2나 8젠3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유연한 반도체는 아니에요. 제한적인 변경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분 변경이나 부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장점을 가진 반도체가 바로 FPGA예요. FPGA의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레고 블럭을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크고 작은 레고 블럭을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장난감을 조립할 수가 있죠. 물론 어느 정도 픽스된 부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어진 블록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양한 장난감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놀이기구가 바로 레고블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사시에는 뭐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죠. 바닥에 깔아두면 뭐 살인병기 되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그런데 어찌됐든 이 FPGA도 좀 마찬가지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는 반도체예요. 각 고객사들이 원하는 논리 블럭들을 HDL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도 가능해요. GPU와 같은 범용 반도체들은 특정 연산을 수행하는 데에 굳이 활용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블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영역들이 전력 소모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FPGA의 경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불필요한 블럭들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논리 블럭들로만 구성을 해서 반도체를 자사의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여서 장난감을 직접 만들듯이 말이죠. 자, 다만 이렇게 특장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FPGA는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잖아요. 딱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거의 백지 상태에서 여러 블록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조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 난이도다. 거의 뭐 헬게이트가 열리는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FPGA 제조사에서 사용 촉진을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 난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고객사들이 쉽사리 FPGA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GPU와 같은 병렬 연산을 제공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GPU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병렬 연산을 지원해요. 하지만 GPU에 비해 효율적인 구조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으로 FPGA를 뽑아내기는 어려움이 많아요. 자, 따라서 현재 FPGA는 소량이면서도 교체가 어려운, 하지만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하드웨어에 주로 탑재가 됩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범용 전자기기보다는 서버나 군수용 장비의 반도체로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가 바로 이 FPGA예요. 전투기의 통합 전투 지휘 시스템에 주로 활용되는 반도체가 바로 이 FPGA거든요. 무기에 탑재되는 만큼 높은 신뢰도를 담보를 하면서도 잦은 교체가 어려운 만큼 업데이트 수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블록의 구조를 변경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자일링크나 알테라가 대표적인 FPGA 기업인데요. 지금은 자일링크는 AMD에 합병이 되었고 알테라는 인텔에 합병이 되었죠. 종종 해당 기업들이 지금은 합병이 되었지만 합병되지 않았을 때 방산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FPGA가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군수물품 중심으로 소량만 탑재됐던 이 FPGA 업계에도 일대 변혁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바로 병렬 연산을 특징으로 하는 AI의 활성화로 인해서 FPGA 진영의 새로운 자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GPU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병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가 바로 이 FPGA라고요. GPU와 마찬가지로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GPU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병렬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인 이 FPGA가 차세대 AI 반도체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FPGA를 기반으로 한 AI 가속기가 곧 국내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합작으로 제작되는 마하 원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하 원칩은 FPGA 기반의 AI 가속기예요. 즉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인터포저가 없이 로직 따위의 램 영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FPGA 안에서 램과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FPGA는 그 안에 B램, 블록램 형태로 메모리 블록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B램은 FPGA 내의 로직 블록과 인터포저라고 하는 매개물이 없이 한 칩 안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로직 다이와 B램 사이에는 PCI 익스프레스 5.0 혹은 6.0 기반의 초절전, 초지연 인터커넥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메모리 데이터 전송 속도를 최적화시켜주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게 되는 것이죠. 로직 다이와 근접거리에 붙어 있으면서도 인터포저라는 매개물이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한 형태의 반도체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하 원칩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하 원칩에는 HBM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인 LPDDR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모 전력은 낮추면서도 전력 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판이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FPGA 기반 이 마하 원칩이 AI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밝힐 겁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 마하 원칩으로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게 뭐 제 생각으로 그거 안 될 거다라고 말했던 거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공급되는 것만으로는 판을 뒤집기는 역부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마하 원칩이 호평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전성비와 비싼 가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이 빅테크 업체라든지 AI 데이터 서버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들이나 혹은 빅테크들의 또 다른 선택의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의 논지 전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만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을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틀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댓글로 혼내주시면 저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제를 말하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